네, 예제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하신 후에 열어서 수업을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에 보시게 되면, 자, 오드레번 이미지가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자, 이 사진을 오른쪽 슬라이드 끝에 맞추셔서 적당한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맞춰주십니다. 한 반 정도의 크기로 맞춰주시고요. 또 이 오드리 헵번의 이미지 외에 바깥쪽에 있는 배경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림을 클릭하시고, 자, 그림 도구. 자, 버전에 따라서는 그림 도구가 아닌 그림 서식으로 표현이 되겠는데요. 자, 이 상단 탭 중에 서식 탭 찾아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왼쪽에 배경 제거라는 도구가 보입니다. 자, 이 배경 제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제거되는 영역이 자,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2013 버전의 경우에는 이 이미지 안에 하얀색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남기고자 하는 영역을 어느 정도 선택이 되는데요. 자, 이 조절점이 없는 2019 버전에서는 왼쪽 상단에 보관할 영역 표시라고 하는 이 도구를 클릭하셔서 연필 모양으로 마우스 포인트가 바뀔 때, 자, 원하는 영역, 살리고자 하는 영역을 자, 드래그를 해서 남기고 나머지 보라색 영역을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보완을 해서, 자, 지금 여기 이 경우 조절점으로 조절을 해도 자, 요 부분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완성을 해 놓고 보게 되면 이 부분이 하얗게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자, 그럴 경우에 자, 이렇게 보관할 영역 표시를 클릭하셔서 연필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그 부분의 영역을 어느 정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이미지에 따라서는 완벽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번의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이미지의 경우는 지금 이제 배경과 이미지의 경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조절점만 드래그를 하셔도 배경과 이미지를 분리해서 배경을 제거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할 영역 표시나 제거할 영역 표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이 옷의 이 부분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보관할 영역 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그 영역을 어느 정도 살려내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제거, 이 부분이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제거할 영역 표시를 눌러서 자, 또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변경 내용 유지라는 이 도구를 클릭하셔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끝난 후에 이 글자를 이제 바꾸실 때 글자의 모양을 한글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슬라이드 모두 맑은 고딕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맑은 고딕체를 한 번에 다른 글꼴로 바꾸실 때는, 자,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홈 탭을 누르시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바꾸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편집 그룹의 바꾸기 옆에 드롭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글꼴 바꾸기라고 있습니다. 처음 접하실 때는 아무래도 그 도구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찾기가 어려우니까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도구들이 어디 있는지 눈으로라도 익혀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꼴 바꾸기라는 기능은 현재 이 슬라이드를 작업을 하면서 사용한 현재의 글꼴, 자, 맑은 고딕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맑은 고딕체를 새로운 글꼴, 자, 오른쪽에 이 드롭 단추를 누르셔서 새로운 글꼴체로 바꾸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첫 번째 강의 때 경기천년 바탕체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글꼴체로 바꿀 때 다른 글꼴을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새 글꼴을 하나 고르신 다음에 바꾸기를 누르시게 되면 현재 슬라이드 외에 두 번째부터 모든 슬라이드에 기본 글꼴, 맑은 고딕을 선택을 하면 경기천년 바탕체로 일관성 있게, 통일감 있게 글꼴을 바꿔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이 텍스트 상자 Shift 키를 눌러서 클릭,
클릭을 하시게 되면 세 개의 글 상자, 즉 텍스트 상자가 선택이 될 때, 자, 이 선에다 놓고 마우스 포인터가 열십자 모양일 때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위치로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된다와 그리고 같이 세 개의 객체를 동시에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의 단락 그룹에 보시면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는데요. 각각의 텍스트 상자 안에서 글자가 가운데로 배치되도록 했습니다. 이 위치는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자, 이렇게 일일이 맞춰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다시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한 다음에 세로를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맞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홈 탭 그리고 그리기 그룹의 정렬, 맞춤 그리고 가운데 맞춤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객체를 조절하고 움직이고 이동하시는 방법들 연습하시면 되겠고요. 메뉴가 보여지는 부분은 지금 강사의 그 모니터 해상도와 여러분들이 보시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 메뉴들을 각각 눌러서 이름표들을 도구들의 이름들을 익혀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자, 홈 탭을 보시게 되면 그리기 그룹에 도형들이 몇 개가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선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더보기라고 해서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더 많은 도구, 도형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도형은 원래 위치는 삽입 탭을 눌러 보시게 되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서 가져온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을 선택을 하셔서 이 위에 드래그해서 그리실 때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직선,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제 수직선을 그리기가 편하시겠죠. 수평선, 수직선 그리실 때, 자, 그리고 이 그려진 선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위에 보시면 그리기 도구, 서식 을 눌러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에서도 분명 할 수 있지만, 자, 이 도형을 선택을 하고 위에 서식 메뉴 버튼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선택을 하고 도형 스타일 그룹의 도형 윤곽선이 선입니다. 자, 선색을 하나 골라 주시고 그리고 다시 윤곽선을 눌러서 도형의 두께를 자, 어느 정도 두꺼운 1과 2분의 1 pt 포인트 글꼴의 굵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1과 2분의 1 pt를 선택을 하시고 조절점이 양옆에 이제 있는 상태, 그리고 열십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를 더 복사하실 때 컨트롤 쉬프트를 동시에 눌러서 끌어내리시면, 그리고 마우스를 떼고 컨트롤 쉬프트를 뗐을 때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수직으로 또는 수평으로 복사하실 때 컨트롤 쉬프트를 동시에 눌러서 드래그 합니다. 자, 조절점 끝쪽을 그냥 드래그 하실 때 길이를 좀 조절하실 때 수평으로 조절하셔야 되니까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조절점을 오른쪽으로 조금 더 끌어서 이렇게 길이를 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하실 때 오른쪽에 있는 오드리 헵번 그림을 선택을 하시고, 자, 그림 도구 서식이 어디 있는지 그림 서식 또는 그림 도구 밑에 서식이라는 탭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서식을 누르시게 되면 오른쪽 정렬 크기 그룹에 자르기가 있고요. 자르기 옆 밑에 드롭다운 줄을 누르시게 되면 도형에 맞춰 자르기라고 있고 원 모양으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도형으로 잘라서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원 모양으로 잘라봤고요. 그 다음에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나 또는 위치 등을 위치를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핸들링 하시는 도형 그림을 이동하시고 크기 조절하시는 방법 익혀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오드리 헵번 사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림 효과가 있나 보시고, 자, 그림 효과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자, 그리고
50포인트로 정하겠습니다.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 그림 효과, 이 도구들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해져 있는 시간에 수업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도구를 다 찾으실 때까지 다 모든 분들의 시간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그림 서식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작업창에서 또는 대화 상자에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림 서식의 효과, 두 번째 이 효과를 눌러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그리고 크기를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는 것도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림 서식 상자 오른쪽에 닫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구를 어떻게 찾아가시는지가 지금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오른쪽 세로선에 있는 조절점을 이용해서 조금 크게 키워봅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제목을 입력하십시오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을 쓰신 다음에 자, 조절점 이용해서 줄여보시고 선에 놓고 이동하셔서 자, 이 아래쪽에다 한번 갖다 놔 보시는 걸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의 이 세로 경계선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도형으로 이 경계선을 처리하는 작업을 하셨었는데요. 직사각형 하나 그리실 때 삽입 탭으로 하겠습니다.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도형, 자, 그리고 직사각형, 사각형을 하나 선택을 하셔서 두 개의 그림, 요 경계선을 가운데다 놓게끔 도형을 자, 이렇게 슬라이드, 세로 크기에 맞게 그려주십니다. 자, 요렇게 이 오른쪽 세로 경계선이 가려지되 이 직사각형에 반해 오게끔 자, 요렇게 드래그해서 그려 놓으시고 그리기 도구 서식이 있는데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윤곽선 효과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 작업은 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시게 되면 지금 그려진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도형 서식을 찾아주시면 아까 그림 서식처럼 오른쪽에 작업창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채우기, 자, 이 페인트통 모양 도형 옵션에 페인트통 모양의 채우기를 눌러주시고 그라데이션, 자, 그리고 오른쪽에 선형 그라데이션, 그 아래쪽에 방향 드롭단추 눌러서 선형 왼쪽을 눌러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 그라데이션 중지점이라는 이 부분에 이렇게 모든 중지점의 색을 자, 흰색으로 바꿔보십니다. 자, 그라데이션은 한 영역의 색상의 변화, 다채롭게 색상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데요. 모든 색을 흰색으로 맞춰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중지점이 만약에 없어졌다, 이렇게 없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을 클릭만 하시면 새로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처럼 맞춰 놓으시고요. 맨 왼쪽에 있는 중지점을 클릭한 다음에 아래쪽에 투명도를 100%, 자, 오른쪽에 중지점 선택하셔서 역시 투명도를 100%로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밑에 화면에 보이지 않으시면요. 스크롤바를 위아래로 이동해서 찾아보시면 선을 눌렀을 때 선 없음이라는 버튼, 옵션 버튼이 보입니다. 선택을 하시고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ESC를 눌렀을 때 아까 보셨던 세로 경계선이 만약에 이렇게 보이면 이 그려진 도형을 이동하셔서 경계선이 보이지 않도록 자, 이렇게 꾸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도 포토샵처럼 다양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을 하셔서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자, 그림 도구 서식에 보시게 되면 조정 그룹의 색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효과를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보기가 좋죠.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보여지니까 이걸 선택을 하셔도 되고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 서식에서 그림을 눌렀을 때 자, 이 오른쪽 그림을 누르시고 그림 보정을 눌러서 자, 여기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림 서식, 오른쪽에 있는 그림 서식보다는
그림 도구의 그림 서식에서 조정 그룹에 있는 색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합니다. 보시면서 직접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하나를 선택을 해보고요. 주황, 어두운 강조색 2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그림을 슬라이드 크기만큼 크게 조절을 해 주시고 슬라이드 크기만큼 그러면 글자들이 다 가려지죠. 자, 이때 이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맨 뒤로 보내시게 되면 뒤에 숨어있던 글자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ESC를 한번 누르시고 다시 Shift 키를 눌러서 오드리 헵번 글자 클릭, 아래쪽에 있는 글 상자를 클릭하셔서 선택하신 다음에 홈 탭에 있는 글꼴, 자, 글꼴 색을 흰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ESC를 눌러서 취소한 다음에 첫 번째 오드리 헵번 선택을 하시고, 자,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이 다시 한번 있나 확인해 주세요. 이제 수업할 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메뉴를 찾지 못해서 수업을 놓쳐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이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반복해서 보시고요. 자, 그리기 도구 서식을 눌러 보시게 되면 이 중간에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 워드 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효과입니다. 자, 그 다음 네온이라는 그 효과에 가셔서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움직이시면서 자, 마음에 드는 부분을 선택을 하실 때 회색, 자, 회색 마이너스 이름표가 세 번째 줄, 세 번째 칸으로 할게요. 자, 마이너스 50%. 자, 이렇게 효과를 주고, 자, ESC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글자를 세 번째 단락부터 네 번째 단락을 드래그 하셔서, 자, 홈 탭을 눌러보시고, 오른쪽, 맞춤을 해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효과를 넣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이 애니메이션을 넣고 오디오, 음악을 넣어서 하나의 오드리 헵번에 대한 어떤 영상으로도 제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ESC 누르신 다음에 다시 한번 Shift 키를 누르시고 이 안에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셔서 글꼴 크기를 하나만 더 크게 키워 주실 때 24 정도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절점이나 위치 등 점에다 놓고 이동을 해주시는데 이때도 뒤에 있는 그림이 눌러지시게 되면 그림 도구가 바뀌어지게 되면 작업이 안 되겠죠. 그럴 땐 ESC를 눌러주시고 또는 뒤에 그림을 잘못 눌러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는요. 왼쪽 상단의 빠른 실행 도구에 지금 보시면 방금 전에 했던 작업 취소 컨트롤 Z의 의미죠. 실행 취소를 해서 원위치를 하시고 ESC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를 Shift 키를 눌러서 조절점을 보시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시거나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슬라이드 숙제로 내드렸었는데요. 같은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얘는요. 자,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맞춰서 끝까지 갈 필요 없고요. 자, 요 정도 그 크기 그대로 세로로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글자가 뒤로 숨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맨 뒤로 보내면 글자가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 글자 선택,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한 다음에 자,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뭐 글자 크기를 뭐 아까처럼 24 정도로 조절을 해 놓으시면 보기가 좋겠고요. 자, 이렇게. 자, 그런데요, 요거 지금 요 경계선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죠. 자, 그래서 요 경계선을 없애기 위해서 자, 아까처럼 삽입의 도형,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서 직사각형으로 자, 요 경계선이 가려질 수 있도록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직사각형 하나 그립니다. 자, 그려주시고 자, 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도형 서식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서 그라데이션 선택을 하시고 자, 선형, 그 다음 선형 왼쪽 그리고 모든 그라데이션 중지점을 흰색으로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그라데이션만 중지점을 선택하셔서 투명도를 100%로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중지점은 그냥 얘는 0으로 해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거 지금 요 부분 왼쪽에 있는 중지점
투명도를 100%로 놓는 것만 신경 쓰시면 되겠고요. 선은 없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ESC를 눌러 놓고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선이 있는 부분에다 이렇게 이동해서 선이 안 보이도록 조절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걸 가로 도형의 너비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요.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세로 경계선이 안 보이도록 조절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글자가 어때요? 글자가 가려졌죠. 도형을 맨 나중에 그렸기 때문이죠. 자, ESC를 누르신 다음에 이 글자 Shift 키를 눌러서 글자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맨 앞으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경계선을 그라데이션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면서 효과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는데요. 여러 번 연습을 하시게 되면 이 기능을 잘 활용하셔서 꾸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 클릭하시고 엔터 누르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드리 헵번에 관련된 뭐 사진들, 뭐 갤러리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오드리 헵번 사진들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 사진은 제가 한 사진 가지고만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이 그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하고요. 세 번째 슬라이드에 와서 자, 컨트롤 V나 또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 중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고요. 자, 크기를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그림, 오드리 헵번 그림을 여러분이 저장하셨다면 삽입을 눌러서 그림에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그림으로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을 컨트롤 키를 눌러서 드래그하면 똑같이 하나가 더 만들어지죠. 자, 이거를 그림을 조금 크게 하고 또 하나를 선택해서 또 하나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를 해서 다른 크기로 조절을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그림을 선택을 해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서로 다른 크기로 각각 조절을 해서 한번 꾸며 보실 때, 자, 이 그림의 경우 너무 단조로워서 이 그림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 그림 도구 자, 위에 서식에 보시면 정렬 그리고 회전을 찾아보세요. 자, 정렬 그룹에서 회전을 찾아서 좌우 대칭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좀 다른 모양으로 꾸며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 그림도 자, 이 그림도 요것도 한번 좌우 회전해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보신다면 뭐 이렇게 바꿔보셔도 되겠고요.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이즈를 조절을 또 위치를 이렇게 바꿔보시면서 꾸며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옆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오드리 헵번과 관련된 사진을 계속해서 놓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글을 텍스트 상자를 넣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림을 선택하시고 또 하나 해보실 것이 그림 도구 서식에 보시면 아까 조정 그룹의 색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색을 이용해서 조금 다른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또 표현하실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고 또 하나 또 선택을 Shift 키를 눌러서 이 그림을 다 선택한 다음에 그림 도구의 서식을 눌러보시면 그림 스타일에서 또 다양한 스타일의 테두리, 그림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적용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꾸며 보셔서 연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hift 키를 눌러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한 다음에요. 요거 4개를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 앞에서 배우신 내용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자, 그대로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림 도구의 서식을 눌러서 역시 또 다양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효과를 넣어주시면 또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하셔서 저장하시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강사 이메일로 파일 첨부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